지난 주말 서산 운산면에서 대형 산불이 나 축구장 56개 면적의 산림과 건물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하루 만에 꺼졌지만 이재민들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태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장 직선제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군은 이장의 단독 후보로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가 수억 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피고 소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분야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돋보기. 오늘은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과 입주가 활발한 서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상황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5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그저 막막한 심정만 드러냈습니다. 네, 요즘 메마른 날씨에 강풍이 삽시간에 불씨를 옮기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산불의 습격을 받은 주택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 창고도 폭삭 주저앉아 본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8년째 이곳에 살던 70대 장시용 씨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옷까지는 물론 지갑조차 챙기지 못하고 부인과 함께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던 상황.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까지 잃어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뭐 내가 그렇다고 나이나 젊으면은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선 뭐 이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우리 동네 그날도 우리 이장님 뭐 쌀을 또 내 거처하는데 가서 우선 밥이라도 해자시라고 쌀을 또 10kg짜리 한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이번 산불로 장 씨를 포함해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3채를 포함해 건물 7개 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생계수단인 농기계와 농경지를 못 쓰게 된 주민도 있습니다. 또 농작물이 화염으로 인해서 담배 모종한 집도 다 타 죽고 산에 화재로 인해서 유실수라든가 묘 전소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아주 많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주말 오전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 불은 인근 당진시 면천면까지 번졌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진화 작업은 밤샘 사투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이번 불은 축구장 56개 면적인 40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2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서산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과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시 고립식 주택 및 또 생활안정자금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0대 여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주변으로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37건. 산림당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소각행위 자제 등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나무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 이 가로수 관리를 잘못할 경우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나무 심기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 나무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나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냅니다.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나무가 너무 비대해지면은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나무가 이게 무거워져가지고 나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싹둑 잘려 앙상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위협하는데 봄마다 이루어지는 가지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6,000그루나 됩니다. 가지치기는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나무는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체내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고스란히 방출됩니다. 가로수가 평생 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자르게 되는 순간 다시 다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로수를 30년 키웠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다시 30년 동안 흡수한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그 관행이 나무의 생명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수준 또는 나무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파리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경우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를 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태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장 직선제가 다음 달부터 새롭게 개편됩니다. 태안군은 이장에 단독 후보로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장 선출 시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하면 유효 투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반대표가 많을 경우 마을 내 분열이 우려되고 후보자의 업무 의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가 수억 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측은 A씨가 3년여간 노조 계좌 등에서 6억 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노조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고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11일 충남보훈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광복회 충남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시정부 수립 약사 보고와 헌시 낭독, 유공자 표창장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이 된 임시정부 헌장의 일부입니다. 이 헌장이 발표된 4월 11일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의지를 키워왔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근거지를 국외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임시정부는 27년간 한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광복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해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주권을 외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임시정부가 보여준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겠죠.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때 수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던 바로 그 고향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또 변화된 거리두기도 예고되고 있죠.
올해도 기념식을 열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기억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돋보기, 오늘은 서산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병덕 서산시 지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 지회장 박병덕입니다. 예,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 확대와 세액 부담 및 완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이에 따른 서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 확대로 인한 미분양 상태로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1년 상반기부터 여천동 중심으로 중흥 S클래스 입주와 프루지오 센트럴 분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계속 사업 추진되고 있던 동문동, 원석동 지구에 정부 차원에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원석공원 일대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산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주민 청취와 주민 열람이 시작되었습니다. 규모는 계획상 13만 2천여 평의 주택 2,500호를 건설하고 학교와 공원, 상업 및 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서산 지역의 분양 시장 상황과 또 앞으로 서산 지역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 아파트 분양 시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분양 상태였으며 2021년부터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중흥 S클래스와 프루지오 센트럴, 성림동 이편한 노블이 분양하면서 분양권 과열이 상당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2 내지 3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분양권 시장 및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사나 부동산 거래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래 대상 물건의 소유자와 채권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꼭 확인하시고 안전된 거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사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꼼꼼하게 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 지회장 박병덕 지회장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단수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복수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대상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접수를 마친 245명인데요. 15개 시군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에는 모두 39명이 신청했으며 광역의원은 62명, 기초의원은 144명이 각각 접수했습니다. 공관위 심사는 문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